품질 관리나 똑바로 해라, 녹이나 안 나게 잘 만들어라, 포르쉐 전 직원 20년 휴가 가도 못 잡는다. 아유, 뭐 이렇게까지 엄플과 광고 인건비로만 돈 쓰고 기본기는 저세상 기술이다. 이걸 오늘 실드 치라는 거죠. 실드라고 하기 좀 그런가요? 네, 좀 반응이 예상됩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쉬어가는 느낌입니다. 오랜만에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워낙 저희도 그렇지만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쉼없이 다닌 느낌이죠. 최근에 나간 영상 주제들도 그렇고 가끔 주식이 있으면 외식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못 나눈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구독자 여러분들과 대화하듯이 편안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최근에 이 기사 다들 보셨죠? 현대차가 말도 안 되는 스펙으로 자동차를 만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스펙을 보니까 진짜 말로만 듣던 포르쉐 씹어먹는 현대차가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최고 출력이 804마력,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 제로백이 3초 미만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심지어 내연기관차도 아니고 수소 레이싱카라고 하는데 이 스펙으로만 보면은 포르쉐가 뭐예요? 페라리도 씹어먹겠는데? 개발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하는 게 아니죠. 네덜란드 포르체 하이드로젠 레이싱과 파트너십을 맺고 네덜란드 최대 규모인 델프트 공과대학 학생 60명과 함께 설계와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연료전지 계획을 세우고 내년까지 차를 완성한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칭찬할 게 생긴 것 같네요. 네덜란드가 수소 산업으로 정말 유명한 나라죠. 나라 자체적으로도 꽤 활발합니다. 작년 3월에 네덜란드 정부에서 국가 수소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2025년까지 수소 생산 목표가 10만 5천 톤. 이게 수소차를 연간 60만 대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양이고 2025년까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같이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저장 시설도 중요한데 수소 저장 장비부터 시작해서 세계 최초로 해상 수소 플랫폼을 건설하기로 했고 수소밸리, 수소 공급망 쪽에서 좀 두드러지는 나라입니다. 워낙 에너지 집약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기도 하고 나라 자체적으로도 제로 탄소 에너지를 많이 밀고 있죠. 이건 진짜 내년에 나오면 EV6처럼 슈퍼카들하고 대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뭐 진짜 포르쉐 레이싱 머신도 좋고요. 차 이름부터 포르체. 포르쉐를 대놓고 겨냥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마케팅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이건 진짜 응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냥 반응이 좋을 줄만 알았으나 역시나 네티즌들 반응은 반전이었습니다. 반응들 좀 보시면 중국차나 자바라부터 시작해서 비교할 걸 비교해라, 엄플과 광고 인건비로만 돈 쓰고 기본기는 저세상 기술이다, 포르쉐 전 직원 20년 휴가 가도 못 잡는다, 얘네는 맨날 명차 브랜드 잡는다고 깝죽거리냐, 품질 관리나 똑바로 해라, 외계인이 현대차의 기술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절대 포르쉐를 잡을 수 없다. 참 어쩌다가 이런 반응들만 나오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그간 쌓여온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런 도전 같은 소식이라면 응원부터 나오는 게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뭐 크게 두 가지죠. 일단 첫 번째로는 현대차가 이런 차 만든다는 소식 자체가 좀 어색하게 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로 현대차가 그런 생각으로 차를 만들고 파는 건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돈 되는 차만 만든다라는 말 자주 듣거나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TV런이나 투스카니, 제네시스 쿠페 이런 차들이 지금까지 생산이 됐다면 그런 말들도 안 나왔겠죠. 이런 차들이 돈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차들은 뭐 개발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 개발 비용 대비 판매량은 쥐꼬리 수준이니 기업 입장에서는 안 만드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주제가 나오면 기업이 왜 돈 안 되는 걸 만드냐, 기업이 무슨 자선단체인 줄 아냐 이렇게 격분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기업 논리는 냉장고 만드는 전자제품 기업이나 해당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다르죠.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좀 이름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은 돈 안 되는 예술 행위들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쭉 나갈 텐데 제네시스랑 항상 붙이는 벤츠, BMW, 아우디는 이런 차들을 만듭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성능 모델을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엔진을 지프차에 넣어버립니다. 현대차 기준으로도 볼까요? 수리비로 욕먹는 포드도 이런 차들을 만들고요. 심지어 쉐보레도 이런 차들을 만듭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토요타, 렉서스, 혼다, 닛산, 심지어 마츠다 같은 브랜드들도 펀카라고 불리는 차들을 만듭니다. 이 차들이 프리우스 같은 차들보다 판매량이 많이 나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동차 제조사들이 왜 이런 차들을 만들까요? 돈이 되기 때문에? 아니죠. 제조사가 돈이 된다고 F1 레이싱에 출전하고 레이싱카 개발하고 그러는 걸까요? 물론 벤츠처럼 우승도 많이 하고 그렇다면 이게 금전적인 가치도 될 수 있지만 1등은 하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죠.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분명 레이싱카든 고성능 자동차든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차를 한 대 팔 때마다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왜 만드느냐? 일종의 과시죠. 제조사들이 뭐 겉멋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 브랜드한테는 과시가 곧 이미지
이미지잖아요. 우린 이런 차도 만든다. 벤츠가 못 만드는 미친 기술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아니면 뭐 옆 동네 BMW가 못 만드는 차를 우리는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과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 마니아층한테는 자랑거리가 되고요. 지금 현대기아차한테 부족한 것 중 하나죠. 디자인 좋고 옵션 좋지만 파워트레인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하더라도 비교적 분량이 적습니다. 현대기아차 고성능 모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제네시스 쿠페 같은 차들이 계속 양산이 됐으면 타이틀을 가져갔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죠. 그나마 있던 스팅어도 스포츠 GT카로 처음엔 잘 끌고 가더니 페이스리프트 된 이후에는 가족들을 위한 차로 광고를 하고 있죠. G70도 고성능 펀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고 그나마 N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아직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있던 차들도 단종되거나 아예 한국에는 팔지도 못하는 신세입니다. 글쎄요, 이게 현대차 스스로가 이런 기술력 과시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나마 좀 남아있는 게 WRC죠. 여기서는 나름 좋은 성적도 거두고 있지만 좋은 성적에서만 끝나는 게 아쉬운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신차 보도자료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단연간 WRC 경기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양산차에 그대로 적용시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짜릿한 파워와 절묘한 세팅을 공도에서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이제 들어가주면 본격적 과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런 게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대차와 고성능차라는 키워드가 아직은 별로 친하게 느껴지지 않다 보니 수소 레이싱카를 만든다는 기사가 나와도 반응이 별로, 그리고 크게 와닿지도 않는 거겠죠. 그리고 배경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기본 레시피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응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카레를 제대로 만들 줄 알아야 카레 우동을 만들고 돈가스 카레를 만들고 카레 덮밥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기본 레시피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음식 장사를 하느냐, 약간 이런 맥락이죠. 자동차에게 기본 레시피는 뭘까요? 잘 가고 잘 서고 일반 소비자들이 타는 차에서 파워트레인 문제 없고 엔진 오일 안 새고 안 줄어들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상식적인 선에서 대응해주고 녹이 안 쓸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 일반 양산차 엔진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무슨 고성능 차를 만들겠냐, 이런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얘기의 시작이었던 수소차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지 않죠. 수리비가 7천만 원이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보증기간 끝난 차주들 사이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연료전지 스택 문제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가속이 안 되는 문제도 발견이 됐죠. 이게 공중파 뉴스에도 나왔고요. 이런 걸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것과 일반 사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반 소비자가 그러기엔 쉽지 않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은 고성능 차도 적을 뿐더러 레이싱카를 타는 것도 아니고 2.5리터 엔진 들어간 그랜저나 K8을 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범위가 좁아지고 그러한 인식이 있는 와중에 그보다 더 만들기 어려운 차들을 만든다고 하니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응원해주고 싶어도 아니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무시하나요?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크지만 그런 소리에 귀를 닫고 루머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소통 경영이 아니죠, 그건. 자, 이쯤에서 나올 만한 댓글들이 있죠. 현대차한테 돈 받았네부터 시작해서 오토포스트가 굴복했네. 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굴복한 건 또 뭐고 굴복을 안 한 건 또 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댓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뭔 소리냐면 너네는 유지로 따지지 말고 그냥 따기만 해라, 이겁니다. 막상 또 까기만 하면 억까 소리나 하고 있고. 이번 주에 인터뷰 하나 나가는 게 있는데요. 지금 입은 옷이랑 똑같을 겁니다. 지금 이 촬영 끝나고 바로 이거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피해 차주들하고 인터뷰를 진행할 겁니다. 이건 또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굴복한 건가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시지만 이걸 백날 얘기해도 댓글에 똑같은 얘기가 또 달려서 저희도 똑같이 언급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수소 레이싱카를 비롯해서 친환경차 관련된 것들 있죠. 이미 전기차는 너무 많은 제조사들이 건들고 있고 뛰어난 제조사들도 많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선두주자보다는 경쟁자 중 하나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소차는 아직 그렇지 않죠. 약간 이상적인 방향은 왜 헤네시 같은 브랜드들이 부가티나 코닉세그 같은 차들만 치열하던 최고속도 경쟁에서 치고 올라왔을 때 그 센세이션한 느낌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수소 레이싱카도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두주자라는 게 또 우리가 먼저 개발했고 우리가 제일 빠르다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게 이어져서 인정을 받았다고 할 만한 건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를 인정받고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에 달렸겠죠.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말입니다. 이런 게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려면 지금 개발하는 레이싱카가 됐든 모터스포츠 성적이 됐든 지금 팔리는 자동차들의 품질 문제가 됐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배경이 될 거니까 제발 이제는 좀 좋은 소리만 나올 수 있게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변화하고 그걸 소비자들이 체감을 해야 여론도 바뀌는 겁니다. 자, 오늘 참 편안하면서도 무거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끝내고 싶은데요. 댓글에서 토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분들 반응도
궁금하고 특히 우리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이 벌써 100명이 됐습니다. 네, 같이 토론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도 토론 관전도 좀 하고 필요하면 참여도 좀 해보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고성능차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토론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 주제가 나오면 저희도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영상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시선 집중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좋은 혜택이 있냐?